안녕하십니까, 노동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캘리포니아 순환정전 발생과 시사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최대 기온 38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냉방 전력 수요가 급등하자 캘리포니아 전력계통 운영 당국에서는 폭염에 따른 전력 부족으로 33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8월 14일 41만 가구, 8월 15일 20만 가구가 예고 없이 1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것은 2001년 이후 19년 만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전기요금을 전기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전기를 쓸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두고 각계는 다음과 같은 반응과 진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민을 어둠 속에 몰아넣고 있다. 공화당 에너지위원회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생산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정전 사태를 촉발한 주범이 아니다. 그다음에 생산된 전기를 보관하는 전력 저장 장치를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대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오염을 줄이지만 바람이 잦아들거나 해가 진 뒤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부족이 생길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5년 말 가동을 중단하는 디아블로 캐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 AP통신의 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캘리포니아 정전은 재생에너지 옹호자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을 늘린 탓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각계의 진단과 대책은 다 다르지만 원인은 재생에너지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듯합니다. 영국에서도 정전이 났었습니다. 작년 8월인데요. 최초로 가스발전기가 가동을 멈췄고 곧 이어서 2분 뒤 해상풍력발전소가 가동을 멈춘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량은 크지 않았지만 운영 예비력의 부족으로 정전이 광역으로 났습니다. 웨일즈 지역에 100만여 명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1시간 내에 복구는 됐습니다만 여파는 9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이고 마땅한 저장 수단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정전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거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많아도 과다 공급 상태에서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가 충분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변동성 전원, 태양광 풍력이 되겠습니다. 변동성 전원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 공급력이 급증하거나 급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붕괴, 선로 용량의 부족도 정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전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당국에서는 전력 수요라든지 발전 설비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운전 예비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 운영자 입장에서 변동성 전원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비력 계산에서도 제외하고 발전량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태양광도 풍력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풍력 발전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량 예측이 태양광보다도 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력 제어가 어려운 경직성 전원에 대해서도 일부 용량에 대해서는 예비력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설비들이 많을 경우에 시스템 운영자들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발전 설비 변화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운데 빨간 선은 4,300만 킬로와트 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선이 넘어갈 정도로 수요가 발생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주에서 전기를 수입해서 써왔습니다. 설비가 7천만이 넘는데 무슨 수입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여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태양광, 하늘색 풍력 이런 설비들은 통제력이 불가능하고 발전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력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전을 낼 수도 없는 시간대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회색 큰 그림은 이 부분은 가스 발전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다시피 가스 발전의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과 풍력에 들어오면서 가스 발전을 줄인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번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또 폭염이 계속되면 가스 발전은 자기의 용량을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외기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의 발전 비중 변화인데 재생에너지 맨 위에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개통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리 커브라는 것은 2012년도에 캘리포니아 개통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먼저 가운데 그래프를 보실 것 같으면 가운데 아래 그림이 태양광 발전의 발전 형태입니다. 낮 시간 동안에 아침부터 낮 시간 동안에 출력이 높아졌다가 해가 지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개통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위에 그림입니다. 하늘색 그래프의 공급을 준비했다가 태양광 발전 때문에 이렇게 낮 시간 동안에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을 따라서 공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와서 태양광이 발전을 거의 못했다. 그러면 역시 하늘색 그래프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도에 카이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전력운영 당국에서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2020년에 이 밸리와 피크의 용량 차이가 13,000메가와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실적이 13,000이 아니고 15,000메가와트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눈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잘 보면 15,000메가와트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1,500만인데요. 이것을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밸리가 점점 깊어지는 이 시간대에는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줘야 되고 다시 이 높이 올라갈 때는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3시간 동안 1300만 킬로와트의 전력 공급을 늘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식의 예측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이제 우리도 태양광 발전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은 굉장히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의 나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 융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망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수력 같은 유연성 자원, 그러니까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을 짧은 시간에 높일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출력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발전원을 유연성 자원이라고 합니다. 수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원자력과 석탄과 같은 경직성 전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작년도의 실적을 보시면 전체 설비의 13%가 신재생이고 그 중에 많은 부분 63분의 2 정도가 태양광입니다. 또 그 중에 3분의 2는 전라남북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그 이유는 그쪽에 이제 태양 자원이 좋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태양광 편중, 지역 편중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발전량 추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계통 불안정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초에 좀 심각한 상황이 몇 건이 있었는데 실제로 전력거래소에서는 코로나19로 전력 수요가 3~4% 이상 감소했는데 태양광 증가와 기상 변동으로 불확실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거래소 담당자의 말이고요. 또 다른 그 개통 운영자는 소궁성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가변형 양수 발전기 도입과 원자력 출력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또 2020년에는 5월까지 제주 풍력 출력 제한 횟수가 40회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강풍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실제로 제주 풍력의 출력 제한 횟수는 2018년 16회, 2019년 46회로 급등했고 금년도에는 5월까지 43회로 계속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가 2020년 5월 2일 신고리 3~4호기 원전이 최초로 간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간발이라고 하면 발전량을 줄이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았기 때문에 원자력을 줄여서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간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결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과속 확대는 전력계통 불안정과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태양광 편중 확대로 봄, 가을철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에는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시기고 반면에 태양광 발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태양광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3%, 2.3배가 증가했고 태양광 용량이 금년 6월에는 16기가와트에 달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코로나19로 조금 감소해서 금년 5월에는 일 최대 전력이 50기가와트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일부 석탄화학 발전소가 가동 중지된 상태에서도 원자력, 석탄, 재생에너지를 합친 용량이 일 최대 전력을 초과하는 그런 개통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봄, 가을철 전력 수급 불안이 상시화될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 소비자의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전기 판매 수익과 보조금 수입으로 발생하는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소비자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외에 재생에너지는 전력 개통과 같이 운영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소요합니다. 그것을 재생에너지 개통 통합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백업 설비 비용, 실시간 개통 운영을 위해 가동 대기 설비 운영, 송전망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개통 통합 비용은 전력망 연계나 수력 등 유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우리와 같은 경우에 급증하게 됩니다. 결국 재생에너지의 과속 확대는 전력 개통 불안정으로 인한 정전 발생 우려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